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모시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네. 시간인데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칼폴리 포모나의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참 박사님만 들어오시면은 박사님을 편애하시는 분들의 빨리 모시자고 하는 성화에 저희가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요. 네. 말도 빨라져요. 빨리 모셔야 돼서.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네,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학교 어느 정도 마무리하지 않으셨어요, 대학은? 네, 네, 네. 이제 종강했고요. 방학도 시작됐고 지난주에는 졸업식도 해서 이제 네. 졸업하는 학생들 축하도 같이 해주고. 그렇군요. 우리 저 박사님 인스타에 올라간 게 그게 그 졸업식 준비하는 그 광경이었죠? 네, 네, 네. 네. 그 졸업식 때 이제 교수들이 각자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의 가운을 입고 네. 학생들을 이렇게 맞아주고 축하해주고 아, 그런 그렇구나. 게 있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대학을 여기서 졸업한 게 아니어가지고.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뜻깊고 네,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축하 서로 해주고 가족들도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되게 뭉클한 행사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귀여우셨어요. 외람된 말씀 드리지만 그 모자 쓰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습니다. 저보다 몇 배는 큰 가운이. 네, 혹시 저 박소은 박사님의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네. 뭐 그렇다고 일상을 올려놓는 그런 인스타는 아, 아니지만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개설한 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가깝게 소통하고자 만들어 놓은 세 단장된 인스타그램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닥터 dr 그다음에 박소은 박사님 할 때 팍 PARK psychologist로 맞아요.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스타 많이 방문하셔서 네.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침마당 또 청취자분들은 예의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친구 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침마당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저희 네. 인스타그램은요. 모닝가든 할 때 MG 10AM입니다. 10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네. 모닝가든 10am, 그러니까 MG 10am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 아이도 있으니까 네. 들어오시면 박소은 박사님 저 가까이 찍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영상 올려놨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많이 네. 친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요즘에 정말 많이들 말씀하시는 주제예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와. 네, 많이 되게 얘기하시죠. 아니, 매일매일. 오늘 네. 엔비디아 난리 났잖아. 오늘 엔비디아. 네. 네. 그 난리 난 이유가 결국은 AI의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탄력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맞아요. 걱정과 우려와 뭐 이렇게 기대와 어떤 열정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 정말 핫한 주제인 것 같은데 네. 오늘 굉장히 심리학과도 또 정신 건강과도 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주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점점 더 저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AI, 인공지능, 뭐 Artificial Intelligence가 우리 삶의 일상에 진짜 들어오고 있구나를 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은데 한 예로 이제 학교에서 챗GPT라는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요. 네, 네. 네, 네. 그 오픈 AI AI니까. 뭐 어차피 그쪽에서 만들어낸 게 그거니까 뭐. 네. 네. 네, 그 챗GPT를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좀 검사도 하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고 어디까지 학생들 본인의 이제 작업물이라고 이제 인정을 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지난 학기에 굉장히 이렇게 처음으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정말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지난 학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답은 없었어요. 네. 네. 이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저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의 일상과 관련된 내 일과 관련된 일이 되어가고 있구나. 학생들의 뭐 일상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질문이요. 그 마침 학교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네네. 혹시라도 이번에 학기 중에 네. AI가 작성한 리포트를 낸 학생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이거 너무 잘 썼는데 하는 요새
여러 대학에서 그게 발견이 돼 갖고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혹시 교수님은 박사님은 그럴 기회가 있으셨는지 해서. 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리포트를 내면 이제 표절을 이제 캐치해주는 감지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발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이 써준 리포트도 이렇게 감지하는 기능이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을 못한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제가 모르고 이제 지나간 건지 학생들이 했는데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학기 중에서는 발견은 못했어요. 아직은. 네.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워닝은 주나요? 워닝은 이제 강의 계획서에 써놓죠. 이제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썼을 때에는 네. 반드시 밝혀라. 내가 뭐 챗GPT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네. 양심에 맡기는 것도 있죠. 근데 그렇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뭐 학생 기본 소양에 맡겨야 되겠죠. 네, 뭐 어느 정도는 그게 그런 기본이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신뢰에 이제 신뢰를 받고 학생들이 알아서 이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그래도 기술을 이제 이용을 하면 또 이제 그런 아카데믹 인테그리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학문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기술에 기대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참조가 될 수는 있겠으나 네. 참고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그게 만약에 고스란히 리포트에 다 차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표절 얘기가 나오는 그렇겠죠. 거고 네. 본인의 노력은 1도 안 들어간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과제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챗GPT 얘기를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 아직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그 판단의 몫은 여전히 이제 사람에게 있는 거니까 이제 맞다 틀리다는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럼 오늘 박사님께서 AI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심리학 쪽 이제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정신 건강을 얘기를 할 때 AI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고 어떤 우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했어요. 근데 제가 마침 지난 학기에 어떤 이제 박사 과정 중인 학생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분이 이제 AI를 이용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좀 연구를 하고 뭐 협업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좀 트렌디한 얘기를 제가 네.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들었던 거를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일 뭐 많이 들어보시고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 게 앱으로 이제 앱을 이용하는 건데 이제 그런 앱은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명상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루하루 뭐 일기를 써서 뭐 감정 기록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이제 앱들에서 어떤 기능이 좀 도입이 되고 있냐면 챗봇처럼 혹시 이제 어떤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그 대화창으로 좀 네. 서비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네, 뭐 구글에서도 바드를 통해서 하고 있고, 네네네. 챗GPT 오픈AI가 개발한 그것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브랜드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고객의 소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그죠. 도와드릴까요? 이런 네. 것들 이제 챗봇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챗GPT나 뭐 바드 이런 것도 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브랜드마다 이제 그런 챗봇을 이제 굉장히 많이 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앱에도 감정을 기록하고 명상을 도와주고 하는 앱에도 그런 챗봇이 이제 도입이 돼서 현재 이제 어떤 마음이신가요? 이제 묻고 간단하게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걸 해보세요, 뭐 저런 걸 해보세요. 이런 이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이제 기술들이 조금 이제 앱에 있는 것 같고. 제가 한번 그 바드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니? 아, 네네. 네, is there any way to make me happy? 뭐 이렇게 네네.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 하던가요? 친구가 대답하는 거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정말요? 자기가 어떻게 행복감을 늘릴 수 있는지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거는 온전히 너의 몫이다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음. 어쩌면 그게 되게 정답이죠. 현명한 대답인 것 네, 같아요. 정답이긴 한데 되게 성의 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가 알아서 해라. 네. 아니,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Depends on you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데 그냥 듣고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혼자 있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 그게 네.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판단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 지금 내가 필요한 질문을 했을 때 어쨌든 간에 대답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지금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어. 네.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숨쉬기 운동을 해봐. 뭐 좋아하는 TV 쇼를 봐. 뭐 이런 얘기 뭐 저도 이제 챗봇처럼 늘어놓을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대답을 해주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정보 제공의 기능이 맞아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맞는 나한테 맞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나한테 맞는 걸 고르는 건 나의 몫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보를 추려서 특히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분야 쪽에서 또 주니까 확실히 좀 유용하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런 게 발전되고 있으면요. 네. 심리 상담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내 자리가 좀 위협이 오는 불안하다 뭐 이런 네. 생각도 드시나요? 네, 그 주제를 사실 제가 지난 학기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하는 말은 저는 이제 동의를 했던 말인데 그 인간과 인간의 연결 상담 심리 상담을 통해서 네.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휴먼 커넥션은 아직 좀 이제 인공지능이 따라오기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창의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의 창의성을 따라오기에는 좀 약간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협을 받는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 정말 내가 배울 게 또 늘어난다. 라는 그런 이제 좀 부담은 주는 게 사실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팟캐스트에서 들은 얘긴데 그거는 이제 심리학자는 아니었고 뭐 테라피스트나 상담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가 고민을 하는 어떤 사연이었어요. 내가 소프트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하고 싶은데 워낙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뭐 저도 공감을 했죠. 워낙 네. 이제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고 로봇이 대체하고 이런 거는 뭐 비단 심리학 분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공감을 해보면서 이렇게 들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AI가 분명히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지만 결국에 그 AI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들의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그렇다라는 생각이 먼저 네. 들었고 뭐 상담을 해주는 앱을 개발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은 상담자일 것이고 또 테라피스트일 것이고 그거를 이제 검수하고 하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 인간일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네, 지금 막 두렵거나 불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자리는 대체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방송은 AI로 대체가 될 거다. 물론 이제 방송에서 인간이 전하는 온기까지 어떻게 커버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거의 120% 똑같이 디플리케이트 해갖고는 방송을 할 거다라는 네. 거고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청취자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누가 듣나요? 청취자들을 뭐 해요? 옆에서 어시스턴트하는 어나덜 AI가 들을 수는 있겠다. 그리고 청취자들은 그 어시스턴트한테 얘기를 하겠죠. 오늘 뭐라고 떠들었는지 요약해봐. 그러면은 그 어시스턴트가 요약을 해줄 것 같아. 우리가 영화 잘 안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요새. 유튜브 가게 되면은 요약본이 있잖아. 드라마도 잘 안 보는데 요약본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2시간짜리를 막 10분 안에 보여주고 그러는 것들이 요새 워낙 유행이다 보니 2시간 방송을
얼마나 앞으로 진득하게 들어주실까. 그냥 그거를 듣는 것도 불편하니까 어시스턴트한테 야 오늘 쟤네들 뭐라고 얘기했는지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썸머리 해봐. 그러면 걔가 얘기해 주겠죠. 네. 그래서 저희 방송도 언젠가는 대체가 되고 듣는 것도 청취자가 아니고 청취자를 어시스턴트하는 어나덜 AI가 들을 수 있겠다라는 짐작은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요. 그 다른 의견이 궁금해요. 네. 이게 AI가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뭐 어느 한 분야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이제 이제 방송도 한 분야가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가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할까? 결국에 방송을 듣지 않을까?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뭐 네.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쇼츠나 릴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걸 다 본다고 하는 방송이 막 몇백만 뷰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분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까 이제 AI가 설득력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좀 진짜 많이 네, 시간을 줄여줄 날 수 있는 건 있을 것 아닙니다. 같은 상황도 되는데 물론 할 일도 많아지겠지만 네. 그만큼 또 시간을 줄여주는 게 그런 컴퓨터나 AI나 뭐 많이 도움을 받게 될 텐데 김영준 씨는 요약본을 본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를 선택했으면 그거를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집중해서 그 느낌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충분히 제가 시간을 내서 거기에 빠져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다 한다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해서 조금 더 즐길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나 또 이것도 그 쟤는 항상 삐딱하게 생각해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으나 문명이 발달한다고 사람이 시간이 남는 건 아니더라고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너무 더 바빠지긴 바빠져. 바빠지긴 하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부산스러운 게 많은지. 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시간이 남을 것이다라는 그 기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앞으로 남어 안 남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 바쁜 거를 이제 방송을 보면서 들으면서 바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뭐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AI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것도 그냥 아직은 참조지만 네. 아까 그 휴먼 커넥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연대감까지는 AI가 아직은 그거는 좀, 카피 네. 못하겠죠. 네, 음. 네, 그 사실은 바드한테 몇 가지 궁금한 고민을 물어봤는데 정보를 주긴 줘요. 근데 정말 드라이하더라. 아직도 제가 이 친구를 기계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뭐 얘가 나중에 정말 사람처럼 대하면은 착각하겠지만 네. 지금은 얘가 그냥 기계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던져주는 답들이 멀쩡은 한데 네. 하나도 터치업을 하지가 않아. 네. 박사님한테 목요일마다 이렇게 잠깐씩 얘기 들으면서 저 심장 끝까지 직각으로 들어오는 그런 감동이 없어. 그래서 그거는 AI가 흉내 못 내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짐작을 해봐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인간과 인간의 연결을 구현하기엔 조금 덜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신 것 같고요. 근데 기술이 정말 발전해서 이제 제가 AI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모르겠는 네. 그런 네.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가 오면은 또 다른 얘기가 네.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내가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대상이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 AI다라는 인식을 가졌을 때에는 확실히 조금 그 바라는 어떤 효과는 실제 사람에게 받는 상담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잠깐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AI가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까? 더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킬까요? 아니면 어제 나왔던 기사였나? 어제 누가 그랬어? 구글의 전 CEO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이 AI가 앞으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뭐 더 잔인한 심각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네. 뭐 그냥 순화시키면은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네. 그렇게 변해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겠죠. 아직도 우리 박소원 박사님께서 진짜 박소원 박사님으로 보이시나요? AI예요. 네, 저분이 만약에 아바타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박소원 박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어디 가시고 아바타가 오셔가지고는 심어놨어요. 재미없어. 칼폴리포모나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 내 인생의 폴라리스 진행하는 목요일 일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시의에 맞게 AI를 꺼내 오셨는데요. 네. AI가 과연 심리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주시는데 말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앱이나 챗봇을 이용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관리를 해주고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다른 기술이 이제 가상현실하고 이제 접목이 되는데 VR 기계를 이렇게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많이는 없지만 그 VR 기계를 쓰고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이고 뭐 게임도 많고 뭐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VR이 상담하고 만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VR 기계를 쓰고 이제 이게 명상 기법이기도 한데요. 네. 본인이 이제 차분해질 것 같은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 같은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고 이제 그 공간을 떠올리고 느껴보고 뭐 들어보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명상 기법인데 네. 그걸 이제 가상현실하고 이제 VR하고 맞닿아서 이제 내가 그거를 VR 기계를 쓰면은 그 공간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죠. 내가 뭐 바닷가에 그렇죠. 오롯이 해변가. 앉아 있다라든가 네. 어디 뭐 깊은 산 속에 혼자 이렇게 있다든가 네. 그거를 그냥 느낌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구현해 주는 거군요. 네. 오. 그렇게 이제 정말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스스로 이제 명상을 할 때에는 방해 요소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걸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도 이제 어시스턴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좀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떤 이제 명상 기법을 이제 구현하는 게 있고 실제로 이제 상담실을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상담자 같은 사람이 이제 앉아 있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앱으로의 챗봇은 조금 그냥 정말 기계하고의 그 상호작용을 좀 더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면은 내가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정말 이제 저처럼 그건 진짜 같겠다. 네. 오. 저처럼 생긴 사람이 이제 눈앞에 있고 대화를 이어나가면 좀 더 정말 진짜 같은 느낌으로 몰입을 해서 좀 얘기도 털어놓을 수 있고 마음의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기술도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은 좀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현실화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VR을 통해서 힐링을 받으려고 하거나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좀 초조할 때 그거 많이들 찾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정확히 어떤 플랫폼이었는지는 까먹었는데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담자한테 내가 이 가상현실 갤러리에다가 내가 적절한 거를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해봤어라고 하면은 그 상담자 이제 이건 이제 진짜 사람 상담자인데 상담자도 그 가상현실 그 방에 초대를 받아서 그 사람의 이제 머릿속을 이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실제 머릿속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네. 이제 구현을 해놓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고 느끼고 네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만약에 어떤 느낌에 대해서 내가 되게 빨간 털실 같은 느낌이었어라고 하는 거를 말로 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거였어라고 이제 보여주면 훨씬 더 서로 이해가 잘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상담 기법에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옛날에는 제가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초조하지? 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삶이 위태롭지? 하는 그런 감정적인 느낌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네. 과학이 발달하면서 네. 어떤 호르몬이 뇌에서 더 많이 분배가 되게 되면 불안감이 느껴진다라든가 네. 뭐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사람이 행복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잖아요.
그래서 뭐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그거를 억제시키면은 불안감이 없어진다거나 또 반대로 어떤 호르몬을 부스트 시키면은 행복감이 증진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내 생각이 그렇게 간단하게 도식화되는 거였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그런 무서움이라는 건 그런 불안감이라는 게 결국 호르몬의 작동에 의해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감정 안에 나타나는 그냥 그런 거였어? 하는 생각으로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들이 너무 하찮은 것들이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VR을 통해서 저희들의 머릿속에 정신 생각이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인간은 뭐야? 네. 우린 그냥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자아 의지가 있다고 착각하는 일개 유기체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철학자도 아니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분야를 막 이렇게 다 넘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뭐 심리학이 됐든 상담이 됐든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사실 그런 어떤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분야는 다 이제 그게 윤리적인 어떤 사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정말 논의인 것 같고 열심히 이제 많이들 고민하고 얘기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청취자 의견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재밌는 시간이구나. 청취자분들의 의견.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네. 요약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인공지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는 것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능력 또는 성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만들고 싶다는 엔지니어 또는 개발 회사의 의도를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씨 얘기를 듣고 보면 현재는 무미건조한 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발사의 의도로 그렇게 제안된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답을 하기에는 현재의 환경적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사람처럼 느낌과 감정을 실제로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무수한 문학 작품을 학습시킨 다음 그렇게 한다면 느낌을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바드든 또는 뭐 챗 GPT든 둘 다 트레이닝을 시키고 질문을 하면 잘 대해준다 그러네요. 네. 그래요, 선생님? 커스터마이징이 되나 보네요. 관계라는 것에 대해 주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딥러닝 하는 거는 거구나. 네. 우리하고 대화를 통해서도. 네. AI 지배 아래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불안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AI가 여기에 도통한 인간 한 명이라도 나타난다면 사람은 없고 모두 나쁘게 될 것 같다는 네. 굉장한 불안한 마음을 길게 네. 써주셨습니다. 네. 방심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세요. 네. 그 불안은 너무 이해가 되고요. 나쁜 AI는 없고 나쁜 사람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개발자의 이야기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사용자로서의 고민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얘기하고 다 끝날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내가 GPT를 사용할 것이고 뭐 바드를 사용할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좀 내가 적극적인 사용자가 돼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한테 드리는 부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박사님, 오늘 알려주신 이 얘기 네네. 이거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접하고 사용할 우리 자녀 손녀들에게 더 필요하고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네. 박사님 요 정보는 오늘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로 좀 말씀을 좀 나눠달라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계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해야 하고 그런 분야라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은 분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상담자의 입장으로서 현재까지 네.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챗 GPT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거는 권하시는 편이신가요? 지금의 챗GPT는 잘 모르겠고요. 그 AI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담자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저의 어떤 밥그릇이나 저의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 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훨씬 더 좋은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보고 항상 생각하는 게 극단적이라고 유튜브 창에 말씀 뭐 농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저 끝에 가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저란 종자라서 그거는 제대로 저를 보신 건데 그래서 약간 극단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챗 GPT에 의존하는 인간의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어떤 이슈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물어볼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얘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얘가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다못해 지금도 우리가 잘 친한 사람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본인이 결정을 안 하잖아요. 결정해 주기를 바라잖아. 저 친한 네. 사람이.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밥 먹으러 가면서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였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인데요. 같이 아, 가는 사람 먹고 싶은 거를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배려하지 말고 본인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도 아무거나였었습니다. 챗 GPT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 친구한테 의존한다 그러면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인간이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AI에게 질문했을 때 AI에게 주는 답이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가 오면은 이거는 뭐 심리학만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인류 전체가 정말 지금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 내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챗 GPT를 좀 이렇게 알아보고 네. 사용해 보시고 이런 게 좋구나 좀 느껴보시고 이런 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적극적인 사용자, 네. 똑똑한 사용자가 되는 게 나중에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말 건조한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박사님의 대답에는 윤기가 나네. 우문현답. 그러니까 네, 윤기가 AI보다는 나은 걸로. 나은 걸로. AI한테 물어봤으면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그러게. 궁금하네요. 네. 그거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AI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더 준비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더 공부하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으면 맞아요. 좋을 네. 내용일 것 네. 같아서 이런 얘기해 주셨네. 저는 챗봇 상담자가 인간 박사님 같이 똑같은 인간의 느낌, 마음이 통할 때까지 저는 그냥 박사님한테 상담을 받겠습니다. 애정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카톡으로 긴 글 올려주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올려주신 아이고, 네. 긴 글들이 많아서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막 긴 글이 막 와, 올라왔어요. 아이고. 근데 따라가지 네. 못하고 따라가지를 있네요. 못하는 진짜 거예요. 기네요. 제가 다음에 네. AI가 방송을 하게 되면 따라갈 겁니다. 제가 네. 빨라지지를 않아서 인간이라서 따라가지 못하고 요점 있어요. 정리가 빨리 안 돼서 많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일부러 본인의 생각들 그 카톡으로 또 유튜브 창으로 함께 나눠주시는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건 AI는 못할 거야. 그럴 거예요. 우리는 진작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 그러면은 박사님 다음 주에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